그 전형적인 그 뭐냐면 수능 화학원 진도의 문제거든요. 이번 시험에는 그 수능 화학 2 수준의 문제도 안 나와요. 수능 화학 1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풀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중에 얘는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안 나오고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 나오지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1, 2의 액성은 다 여기서 액성은 산성 아닌 염기성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산성 아니고 산성 혹은 염기성을 뜻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은 액성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둘 다 산성이거나 둘 다 염기성이거나 그런 건 없겠구나 라는 걸 우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컬럼에는 나와 있는 정보가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었을 때 거기에 존재하는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지금 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중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중성은 없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중성에서는 그러니까 그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죠? 14. 바로 KW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가 되죠. 학교에서 이거는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수능화학 1에, 그러니까 수능화학 2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능화학 1에는 이번 시험 범위인 수능화학 1에는 이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냥 이 사실만 알고 있고 이 상태에서 혹시나 그래서 중성의 pH가 얼마냐? pH가 7이다. 혹은 뭐 H 플러스의 농도가 현재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런 것이 알려져 있을 때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요런 정도를 계산할 때만 이 수식이 필요하고 이거 뜨거! 왔어요? 왔어요? 그래. 왔어요? 왔어? 자. 내가 왜 줬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 이게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2 수능 기준이에요. 수능 화학 2 기준에서는 참 커리큘럼이 웃겨서 수능 화학 2 문제에서는 이걸 무조건 가정해요. 그래서 수능 화학 2 문제를 풀 때는 이 수식을 항상 고려하고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여러분 그 뭐 학교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화학 1만 나오고 있는 예정이거든요. 수능 화학 1에서는 이 KW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면 문제에 단 KW는 얼마 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걸 고려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KW가 어떻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KW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능화학 1의 문제의 속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번 시험은 수능화학 1의 4년기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KW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줬던 3년기 문제들 풀어봤어요? 풀기는 풀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프린트니까 꼭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풀 때 이제 우선 첫 번째, 세 번째,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유진. 강만 기억이 나고 왜 유진. 맞다. 유진. 몇 번이냐면요. 11번.
11번.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접근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세 번째 컬럼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게 만약에 H 플러스면 OH 마이너스는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H. 만약에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H 플러스면 OH 마이너스는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0. 없다. 알겠어요?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화학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H 플러스가 있어도 요 수식에 집어넣으면 얼마만큼은 있잖아요. 그게 수능화학 2예요. 알겠죠? 근데 수능화학 2는 무조건 이걸 가정하는데 수능화학 1은 이걸 가정하지 않아요. KW라는 말이 없으면 H 플러스가 있다면 OH 마이너스는 없는 거고 OH 마이너스가 있다면 H 플러스는 없다는 가정 속에서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인식하고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때 HCl, NaOH 모두 다 어떠고 있어요? 농도가 알려져 있어요? 농도 몰라요? 농도 모르죠? 그리고 뭐만 나와 있어요? 부피만 나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가정하라고 했어요? 유진? 부피만 나와 있어요. 농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어쨌건 막 섞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억 안 하시고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잘 보세요. 잘 봐. 유진이도 잘 봐요. 자, 농도 없이 부피만 나오는 수능화학 원 문제. 유진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 비유? 그걸 뭘? 이거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특강 때. 자기 안 왔을 때. 이렇게 자기 안 와가지고 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설명했던 거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이거 풀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번 시험에 2개는 나올 거라고요. 뭐 화학 2에서 나오건 통합과학에서 나오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통합과학에서 나온 거지만 뭐라고 했었냐면 반드시 외우세요.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허투루 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있죠.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 다 합쳐도 나보다 화학 잘하시는 분 없어요. 진짜예요. 내 학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갔거든요. 지금 나 49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누구 못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게.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화학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섞는 문제. 자, 잘 보세요. 섞는다. 다른 말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겠어요? 혼합 혹은 첨가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혼합한다, 첨가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금은 3년기 문제지만 3년기를 포함하여 화학의 모든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몰수예요. 무조건 몰수예요. 알겠죠? 이게 3년기고 뭐고 간에 지금 농도 모르잖아요? 농도를 미지수로 풀어 줬대요. 그냥 끝나요. 그 문제는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성능 문제는 무조건 몰수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몰수를 어떻게 잡느냐? 농도를 모르니까 정확한 몰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몰수를 어떻게 정해? 비례식으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ml, 20ml, 30ml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잖아요. 그럼 몰수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A, A, 2A, 3A 몰수만큼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몰수의 단위는 뭐예요? 몰수의 단위는 뭐예요? 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몰보단 밀리몰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유는? 뒤에 게 밀리몰로 나와 있잖아요. 뒤에 게 밀리몰로 나와 있으니까 보통은 몰수를 잡으라고 하면 그냥 A 몰이다 이러면 되는데 하필 뒤에 게 밀리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밀리몰로 잡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어차피 비례상수는 내 맘대로 잡아도 되는 거니까 몰로 잡건 밀리몰로 잡건 논리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럼 편리한 이 경우는 밀리몰로 잡아보죠. 자, 그 다음 20, 15, 10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2대 1.5대 1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농도가 같아요? 농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같은지 다른지 알 게 뭐예요? 전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도입했던 비례상수하고 여기서 도입했던 비례상수가 같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례상수를 B로 써볼게요. 뭐 굳이 이렇게 쓰는 거는 산이죠, 산. 산을 영어로 acid, A. 얘는 염기죠. 염기는 영어로. 그래서 A, B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2대 1.5대 1이니까 얘는 2B, 얘는 1.5B, 얘는 B. 단위는 밀리몰, 밀리몰, 밀리몰.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 산, 얘 염기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섞어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때 A하고 B는 중성이 아니래. 중성이 아니니까 산 아니면 염기겠지. 그런데 A하고 B는 산성 염기성이 서로 다르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요? 오호호, 첫 번째 게 이게 염기성이겠구나. 두 번째 게 이게 산성이겠구나. 라는 걸 냉큼 알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유는 비율 때문이죠. 부피 말고요. 몰수요. 몰수. 자, HCl의 몰수는 2배가 늘었죠. 그런데 거기에 염기는 줄었죠, 오히려. 염기가 줄고 산이 늘었으니까 이 녀석에 비해서는 여기가 pH가 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pH가 더 작아야 되겠죠. pH가 작다는 얘기는 이걸 산성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염기성으로 가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0.1mm몰이라는 게 누구의 몰수라는 얘기겠어요? OH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란 얘기일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 H 플러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수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using?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원고등학교 애들은 매주 나오는데 여러분 매주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을 막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너무 미워. 진짜 너무 미워. 여러분들도 뭐 일요일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나한테 잔소리 들으니 기분 별로 안 좋겠지만 난 지금 너무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혼자 구시렁구시렁 이러고 있는. 두 번째 유진아 뭐라 그랬다고 내가? 뭐라고? 바로 이 시스템에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누구하고 누구를 섞는 거예요? HCl하고 NaOH를 그러니까 제 둘이를 섞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이온으로다가 어떤 이온이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중화반응이 이거 자시고 일단 존재할 수 있는 거. 우선 H 플러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Na 플러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Cl 마이너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OH 마이너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이온종이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종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N이라고 쓴 게 뭐죠? 몰수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종을 쓰고 그 이온종의 몰수를 고려했을 때 이 네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었죠? 구경꾼 이유는 난 아직 구경꾼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런 이온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온 있을 수 있죠. 요런 이온 있을 수 있죠. 이들 사이에 무조건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유진아, 이 관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등호의 이름이 어? 뭐라고? 아니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을 것 같아. 전화량 보존이라고 했죠? 유진아? 질량 보존 성립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에너지 보존 성립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전화량 보존 성립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그 뭐냐면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유진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과학에서 무슨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성립해야 돼요. 그 언제나 성립하는 것을 잡아두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논리를 생각해야지 나머지 논리에 매몰돼 가지고 이 경우는 질량 보존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유진 알겠죠? 자, 그러면 전화량 보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전화량 보존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되건 말건 뭐가 남아있건 말건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플러스 입자의 개수 마이너스 입자의 개수 전체가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정도 간단한 건 요즘 수능 문제로 쳐주지도 않아요. 요즘 수능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걸 모아놓은 게 내 교재이기 때문에 그걸 꼭 푸셔야 돼요. 알겠죠? 화학 원에서도 미치게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가지고 낼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가 쉽거든요. 마더텅이라는 책 하나만 사면 거기 쫙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쓱 긁어가지고 낼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방식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학교 교사는 마더텅 PDF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가 특별한 게 없다고요. 편하게 내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각각의 경우를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수용액 1은 무슨 성이라고 했죠? 유진아, 첫 번째 수용액 1은 무슨 성이라고 했죠? 염기성이라고 했죠?
염기성이면 누가 없어요? H 플러스가 없겠죠? 그러면 자 유진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수식은 만족 안 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에서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H 플러스가 0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수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Na 플러스 몰수가 Cl 마이너스 몰수에 OH 마이너스 몰수 더한 거랑 같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Na 플러스 몰수 얼마예요? 수용액 1이니까. 그러면 1의 경우는 Na 플러스 몰수 얼마예요? 효빈아? Na 플러스 몰수. Na 플러스 몰수는 여기 넣어준 그대로 구경꾼 이온의 몰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2B 밀리몰이 될 거고요. 는 Cl 마이너스 몰수는 어떻게 돼요? Cl 마이너스는 1에서 요걸로 결정이 되죠?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OH 마이너스 몰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겠죠, 뭐. 0.1이요. 2B요? 2B-A의 결과가 요거겠죠. 근데 2B-A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2B-A라고 하는 건 항등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요게 0.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산성에서는 누가 없죠? OH-가 없죠? 그럼 OH-가 없으니까 이 수식에서 어떤 걸 없애주는 거예요?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없애주고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H 플러스 몰수 Na 플러스 몰수가 Cl 마이너스의 몰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2번에서는 Na 플러스 몰수 얼마예요? 네, 여기 있죠?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0.05는 Na 플러스 몰수 어떻게 되죠? Na 플러스 몰수는 Na 플러스는 여기서 제공되니까 1.5B겠죠. 그 다음 Cl 마이너스 몰수는 어디 있어요? Cl 마이너스 몰수는 얼마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2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편리한 게 미지수가 2개고 방정식이 2개죠. 자, 푸세요. 시작. 자, 빨리 푸세요. 풀어서 나한테 답 얘기해요. 자, 계산하시면 자,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울게요.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반응식하고 요 반응식 요거다 2개를 연립하면 A도 B도 0.1이 나와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얘 0.1, 0.2, 0.2, 0.15, 0.3, 0.1 됐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0.3 빼기 0.1 해서 0.2인데 얘는 H 플러스예요? OH 마이너스예요? 얘는 H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선택지 디귿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전체 이온수를 물었어요.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뭐예요? 전체 이온수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컬럼이 하나 더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전체 이온 수, 뭐 몰수라고 하자. 자, 얼마야? 얼마입니까? 효빈 얼마야?
여기서 전체 이온수 얼마예요? 0.4.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 이거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냐면 0.1 더하기 0.2 더하기 0.1인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어떤 테크닉도 알아둬야 되냐면 얘는 지금 Na 플러스 몰수의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지금 이 조건은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면 어떤 전화량 보존을 만족해요? 요 전화량 보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은 세 가지예요. 염기성에선 H 플러스가 없으니까요. 수능화학 원에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는 게 Na 플러스가 존재하고 Cl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존재하는데 염기성 조건의 전화량 보존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한 게 Na 플러스의 몰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Na 플러스 몰수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뭐냐와는 관계없이 전체 이온 몰수는 Na 플러스 몰수의 더블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Na 플러스 몰수가 지금 얼마예요? 이 시스템에서 Na 플러스 몰수 지금 얼마예요? 0.2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체 이온 몰수는 얼마예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전체 이온 몰수는? 바로 여기서는 산성 조건이죠. 산성 조건의 전화량 보존 요거죠? 그럼 산성 조건의 전화량 보존식에서 두 개를 더한 게 Cl 마스랑 같기 때문에 전체 이온 몰수는 Cn 이온 몰수의 Cl 마이너스 이온 몰수의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Cl 마이너스 몰수는 지금 얼마예요? 0.2죠. 0.2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에서 총 이온 몰수는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 내가 줬던 거죠? 여기서 선생님, 제 친구가요. 네. 연락이 왔는데 네. 저한테 선생님 영상을 보내면서 이 쌤을 아냐고 하는 거예요. 응. 일반고이거든요. 응. 그래서 안다고 하니까 응. 저희 울어라고.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진짜인데.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러러 보고 그냥 아니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우습게? 그래서 저한테 우습게 봤겠죠. 아이고 부끄러워요. 애들은 다 아는 쌤들이요. 자기가 네. 비밀의 일반고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밀의 경로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영상이 너무 좋다. 아이고 부끄러워요. 아이고 부끄러워. 네. 부끄러워요. 자,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내가 준 프린트의 18번 문제. 18번 문제. 요거. 잠깐만요. 지금 학원 프린트가 지금 뻥 나가지고 잠깐만 있어봐요. 네. 네. 이거 이지 자. 계속 안 되네.
자, 우선 그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여기 지운다. 그러니까 다 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풀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꼭 풀어보시는데 그 문제에서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쓰고. H2X.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요 17번 문제, 그 다음 18번 문제, 테크닉이 똑같은데 그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요 세 개를 어쩌자는 거예요. 막 섞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보시면 뭐 농도도 주고 부피도 주고 해가지고 막 서로 다른 비율로 막 섞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막 뭐 이런 조건으로 섞고 저런 조건으로 섞고 막 이런 게 정신이 없지만 이때 여기서도 뭐가 성립하느냐?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경우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경우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물속에서 얘네들은 이온화를 하겠죠. 근데 수능화학원은 무조건 100% 이온화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면 H2X에서 수소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X는 몇 마이너스겠어요? H2X니까 2 마이너스. 여기서는 Y가 1 플러스. OH는 마이너스. ZOH2에서는 OH가 마이너스니까 Z는 얼마? 2 플러스겠죠? 그러면 여기서 존재 가능한 양이온 첫 번째 누구가 있어요? 양이온 첫 번째.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음이온 누가 있어요? 음이온. 아니, 양이온.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이온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양이온. Y 플러스도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양이온? Z2 플러스가 있죠? 그 다음 음이온 누가 있어요? 음이온. 음이온 여기에 있는 X2 마이너스가 있고요. 또 음이온 누가 있어요? OH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얘들을 섞을 거예요. 섞으면 당연히 또 얘는 산이고 염기고 산이고 염기니까 만나면 무슨 반응 되겠어요? 중화 반응. 만나면 무슨 반응 되겠어요? 중화 반응 되겠지만 중화 반응을 하건 말건 뭐가 남아있건 안 남아있건 얘네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여기서도 전화량 보존.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화량 보존식 세울 수 있겠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전화량 보존 세울 수 있겠어요? 바로 얘 몰수, 얘 몰수, 얘 몰수, 얘 몰수, 얘 몰수 사이에 더하고 2배하고 더한 게 2배에서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게 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전화량 보존이에요. 이걸 알겠어요? 유진아 이거 알겠어요? 왜 2배 해야 돼? 왜 2배를 해야 되냐면 여기 앞에 이온가가 2라서 그래요. 그걸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앞에 2가 있죠? 이걸 기계적으로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H 플러스 입자 한 개당 1 플러스 전화량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Z2 플러스 입자 한 개당은 2 플러스 전화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2-라는 입자의 개수에 더블링을 해줘야
그게 전체 총 음이온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겠어요? 총 양 전하량이 되는 거겠죠. 즉, 얘 하나당 플러스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얘 하나당 플러스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플러스 1 플러스 입자들의 전하량은 그 입자의 몰수랑 전하량이 비례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얘는 2 플러스니까 입자 존재 하나당 전하가 2배가 되니까 그 입자 개수의 2배를 해줘야 전하량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총 양전하량이고 이쪽이 총 음전하량이 되는데 그게 같을 때 전하량 보존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는 전하량 보존식을 이렇게 쓰고 풀어야 돼요. 이때 이제 문제의 조건이 나오겠죠.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이면 뭐를 없애버리면 돼요? 산성이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뭐 산성이라고 나와. 그럼 산성이면 누가 0인 거야? 이게 0인 거야. 알겠어요? 염기성이면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이면 둘 다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그나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문제 풀 때 절대로 가정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절대로 가정하는 거. 모르는 농도를 미지수로 두고 풀면 끝나요. 끝장이에요. 절대 못 풀어요. 물론 지금 하필 이 문제는 뭐 0.1몰, 0.1몰 주긴 줬지만 요거는 사실은 최근 수능화학 원 트렌드예요. 수능화학 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농도를 주기 시작했는데 2, 3년 전까지는 농도를 안 주고 아까 처음 풀었던 문제처럼 비례로만 풀게 수능화학 원 문제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교육개발원에서 문제 만들기 좀 힘들었는지 작년, 재작년부터 드디어 몰 농도를 주기 시작해요. 근데 몰 농도를 주면 뭐 주는 대로 풀면 되는데 안 주잖아요? 절대 몰 농도를 알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완전 나락으로 빠져요. 그때 명심할 건 항상 유진아 무슨 수? 무슨 수? 몰수 하겠어요? 무슨 말이 나올 때? 섞는다라는 말이 나올 때.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다.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아, 근데 복사하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들 줄 게 많은데. 그래. 형 퀴즈도 불렀는데 진짜. 오늘 이게 되는 게 없어. 자, 그 다음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요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요거 아니 깜짝이야. 뭐? 네? 뭐로? 아니. 저희는 아직 여기 했던데요? 저희가 아직 그럼 하겠죠. 딴 반에서 했는데 이거는 성세욱이 준 그 필기예요. 저기 세욱이하고 사이 안 좋다면서요? 성세우이 어. 괴롭혀요. 진짜로요? 세욱이는 자기가 괴롭힌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를 괴롭혀요. 아 그래? 세욱이는 효빈이가 괴롭힌다고 막. 그건 이거 민니한테 물어보고 이거 쌍방을 놓고 대질 신문을 해야겠는데요, 유진아, 그죠? 딱 놓고 증인도 놓고, 그죠? 하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근데 굉장히 네. 그 많은 친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싫어. 여하튼 둘이가 사이가 좀 별로인 걸로. 자, 어쨌건 자, 요거. 자, 산의 세기를 비교하시오. 네. 요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비교하시오. 이제 첫 번째 1 조건이 있어요. 기체상에서. 자, 기체상에서 얘네들의 산의 세기를 비교를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HF, HCl, HBr, HI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가장 강산이고요? HI가 강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HCl을 무슨 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염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염산. 그럼 염산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이거 뭐 3년기를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염산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염산부터 강산인데 그것보다 더 세, 그것보다 더 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쓰냐면 염산은 강산인데 HBr하고 HI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슈퍼애시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산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강산을 영어로 스트롱 애시드라고 하는데 스트롱을 넘어서 슈퍼 애시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산의 세기가 세집니다. 반면 그것에 대해서 HF는 어떻게 되느냐? 약산입니다. 약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인 거죠.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겁니다. 이온화 한 후 1번이라고 할까? 만들어진 음이온이 더 안정할수록 이온화한 후 생성된 음이온이 더 안정할수록 산해리가 잘 되고 더 생산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HF, HCl, HBr, HI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이온화를 할 거냐면요. H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하겠죠, 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음이온이 뭐가 있냐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HF에서는 F 마이너스, 그죠? HCl에서는 Cl 마이너스, 여기서는 Br 마이너스, 여기서는 I 마이너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리 갈수록 더 안정한 음이온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써요. 아주 이상한 말을 써요. 나는 아주 싫어하는 설명인데 왜냐면 되게 틀린 설명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틀린 설명이라는 걸 알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설명을 좋아해요. 그리고 필기를 보아하니 지금 이 수업을 맡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매우 불쾌하지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매우 틀린 설명이에요. 매우 틀린 설명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음이온이다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래, 이걸 인정해보자. 그럼 이걸 인정하면 자, 이온화를 한 다음에 어쨌건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만들어진 음이온이 좋대. 그러면 그 이온화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잘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가 더 생산이냐? H 플러스가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왜 이온화가 잘 되느냐? 만들어진 음이온이 안정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논리 구조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놈이 이것에 비해서 더 안정한 이온인지 또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하는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동일 전하량에서는 이온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전자 간 청력이 작아지고 편극도가 커져서 음이온이 안정해진다. 자, 요 이상한 말을 한번 써봅시다. 자, 뭔 말이냐면, 그럼 잘 봐요. 요게 지금 주기율표상 같은 족에 있다는 건 알겠죠? 같은 족에 이걸 다 몇 족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17족이잖아요? 17족에서 F부터 시작하면 얘가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그러니까 2, 3, 4, 5주기의 경향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예시란 얘기예요. 그럼 2, 3, 4, 5주기의 경향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는 경향성이 예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하고 누구만 비교하면 된다? 1등하고 꼴찌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경향성이 예쁘니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애는 그 경향성이 뭐 점점점 약하게나 점점점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경향성이 잘 드러날 경우에는 1등하고 꼴찌만 비교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짜잔. 자, 이게 F- 이온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큼지막한 게 이게 I- 이온이겠죠? 그죠? 그러면 딱 봐도 누가 작고 누가 더 커요? 이쪽이 조금 더 작고요. 이쪽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가 2주기 원소고 5주기 원소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1- 똑같은 1-인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에 전하 밀도가 더 작다. 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더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쨌거나 무게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죠. 음이온이어도 원자 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을 거냐면 최외곽 전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핵과 최외곽 전자가 원자 병력이 크니까 이 사이에 인력이 작아진다 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최외곽 전자가 유동성이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자가 강력하게 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바로 편극도가 크다. 혹은 전자가 비편재화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앞뒤 다 자르고요. 앞뒤 다 자르고 이 말만 쓰면 돼요. F-보다 I-가 더 비편재화되어서 더 안정한 음이온이다 라고 말을 쓰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말은 쓸 것도 없어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비편제화 혹은 편극도가 크다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비편제화라는 말만 썼나 봐요. 근데 비편제화와 함께 나오는 말이 편극도라는 말인데 요 단어만 쓰면 맞는 설명이에요. 맞다고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예고를 하자면 아주 틀린 설명이에요. 연력학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저렇게 쓰면 맞게 처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씹을게요. 여기 씹을게요. 이압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데 두 번째 수용액 중에서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HF는 약산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변하지는 않는데 놀라웠게도 수용액 중에서는 요 세 개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동일 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는 스트롱 애시드와 슈퍼 애시드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다 같은 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도 되냐면 HNO3 이건 무슨 산이죠? 질산이라고 해요. 질산. 그리고 H2SO4 무슨 산이라고 하죠? 황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질산, 황산, 뭐 과염소산, 뭐 하여튼 뭐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게 다 그냥 같아져 버립니다. 산성도의 세기가. 어디서는 물 속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모든 산은 수용액 중에서 물과 반응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겠어요? 한국에는 한국 사람 제일 많겠죠. 뭐 이상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수용액에는 뭐가 제일 많겠어요? 물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많은 거야, 물이 더 많은 거야? 물이 더 많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물을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유진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산은 수용액 중에서 물과 반응하여 항상 H3O 플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HCl이 됐건 HI가 됐건 모두 다 이 녀석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이름은 이 녀석의 이름은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씁니다.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어근을 분석하면 하이드로라는 말의 뜻은 물을 뜻하는 어근이고요. 니움이라는 말은 양이온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양이온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하이드로니움이라고 하고 번역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HCl을 넣건 HI를 넣건 무슨 말 알겠죠? 뭐를 넣건 간에 그냥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뭐만 알겠죠?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렇게. 으쌰, 으쌰, 으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강산의 종류에 무관하게 수용액 중 산성의 세기가 같아지는 거죠. 무엇의 형태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형태로. 뭐가 들어도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용액 중 산성의 세기가 같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 레벨링 이펙트, 우리말 번역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답안지 쓸 때 핵심은 레벨링 이펙트 평준화 효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HF는 무슨 산이에요? 약산이죠? 얘가 왜 약산인 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얘도 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잘 안 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 HCl, HBr, HI와 달리 HF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냐면 굳이 산해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결합 배웠죠? 안 배웠어요? 수소결합? 배웠어요. 수소결합 배웠죠? HCl 수소결합 해요? 안 못해요? 못하죠? HBr 해요? 못해요? HI 해요? 못해요? 못하죠? 수소결합 하려면 반드시 어떤 이온, 어떤 원자가 필요해요? FON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HF는 물이 있으면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죠.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도 델타 마이너스인데 요 수소가 델타 플러스, 얘도 델타 플러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소 플로린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플로린 산소 사이에서도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온화하지 않아도 수소 결합을 통해서 물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이온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HI, HBr, HCl, HF 중
HF의 결합 길이가 요 밑에 쓰면 되는데 결합 길이가 가장 길까요? 짧을까요? 가장 짧겠죠? 그건 알겠죠? 이건 5주기, 4주기, 3주기, 2주기 온소니까 HF에서 결합 길이가 짧다는 거죠. 결합 길이가 짧으면 결합력은 세질까요? 결합력은 약해질까요? 짧고 결합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또 고등학교 교사들이 좋아해요. 알겠죠? 그런데 틀린 거예요. 틀린 내용인데 고등학교 교사들은 저렇게 믿고 있어요. 저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써도 답이 돼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틀린 내용인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결합길이 짧으니까 잘 이온화가 안 된다.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저 얘기를 답으로 설명하는 교사들도 많아요. 근데 틀린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틀렸어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하라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저 얘기도 나올 거예요. 수업을 했다면. 그래서 HF에 대한 산해색이 비교하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켜두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어.